대학 입시 10분 공략하기 자기소개서 편 두 번째,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일본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어진 문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이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고요.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을 기술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진로와 관련된 겁니다. 즉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그 학과에 맞춰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것이겠죠. 물론 대부분 생각하게 되면은 뭐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의대다라고 하면은 뭐 생명과학 아니면 뭐 화학,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 경제, 경영 이쪽은 당연히 이제 사회 과목의 경제 과목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두고 어학 관련 분야는 이제 제2외국어나 아니면은 국어, 영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과연 공부만 했다 아니면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자소서가 될 것이냐? 그렇진 않겠죠. 자,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내가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뽑혀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데, 우선은 연관성부터 한번 생각을 합시다. 연관성이요. 가장 중요한 게 연관성이에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 활동을 하였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기초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 수험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읽고 판단하는 교수님이 되든지 아니면은 입학사정관이 되든지 충분히 연관성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왜 연관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근거가 바로 구체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객관적 형태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즉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주관적이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또한 남한테 들어서 이게 기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역시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어야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독창성.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내린 판단의 독창성이 뛰어나야 돼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대 가기 위해서. 공대에서 수학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안 풀리는 문제 굉장히 많이 붙잡고 노력해보고 답안지도 최대한 안 보려고 했고,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하고 친구들과 상의하고 이런 형태들의 행동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썼어요. 독창성이 없어 보이고 지원자만의 특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수학에서 어떤 파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를 생각해 봅시다. 공학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적분을 갖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은 적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독창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즉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배울 과목에서 이게 기초적으로 어떻게 사용된다라는 것도 조사를 해본다라든지, 그래서 그 내용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각 변수가 갖고 있는 의미, 적분에서의 각 변수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학습 경험은 쉽게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내 활동에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동아리로 갖다가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뭐 학술 동아리를 했다 아니면 토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게 됩니다.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뭐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봤다 아니면 친구들끼리 서로 발표를 했다, 토론했다, 토의했다 이게 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동아리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독특하고 독창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돼요. 즉, 본인의 진로와 다음에 뭐 수학과의 관련, 그리고 각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엮어서 동아리 시간 때 활동했다라든지, 아니면 뉴턴은 왜 미적분학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 아니면 역학적 접근,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만의 독창성 있게 풀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활동과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 상황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왔는지, 과거의 경제학자들의 고전주의 학파에서부터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발생했던 세계 경제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하나를 갖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예를 들면은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작은 정부였다 큰 정부였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경제를 공부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갖다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학술적인 부분과 노력한 부분에서, 교내 활동 중심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특성, 그다음에 독창성이 중요하고, 주관적인 내용 무조건 배제하고, 왜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게 검정고시 출신자뿐 아니라 뭐 해외고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기본적 형태로 갖다가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등학교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자체를 다 맞추지 않고 뭐 다른 방식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적느냐라는 건데, 약 3년 정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을 기술해주면 돼요.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가 아니라 본인이 대입을 준비하는 그 기간의 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다른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검정고시 보기 전에 다른 활동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이 대입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들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하였으니까 재수 혹은 N수생 모두 고등학교 기간만 작성하도록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할 때 조금 뭐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살짝의 언급을 갖다 하는 것까지는 용인이 됐어요. 물론 올해도 요번도 마찬가지일 텐데, 재수 기간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새롭게 얻은 지식에 관련돼서 장황하게 나열한 형태의 자기소개서는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모든 내용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들을 통해서 작성을 하되, 만약 재수나 N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새롭게 얻어낸 지식보다는 본인의 발전된 모습만 좀 더 추가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이를 주로 해서 작성하는 형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2번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